일본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저지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을 통해 제작된 광고가 의회 신문 더 힐에 게재됩니다. 뉴저지 포트리타운이 한인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정부들이 연방 항소법원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샷스파터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버겐카운티 경전철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저지하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모금을 통해 제작된 광고가 내일자 의회 신문 더 힐에 게재됩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 전에 일본의 전쟁 범죄를 부정하지 말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라. 내일자 의회 신문 더 힐에 실리게 될 광고입니다. 그동안 미주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모금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금이 드는 한 15,000불 듭니다. 거금이 드는 광고 그냥 하기로 결정해서 내일 수요일 이 광고를 냈습니다. 나오는 날에 우리 이 시민참여센터 직원이 다 올라가서 의회 지도부들한테 이 광고난 신문을 갖고 들어갑니다. 광고에는 2007년 하원 위안부 청문회에서 증언한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에른과 한국인 이영수 할머니의 사진이 실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14명의 A급 전범들을 기르는 야수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아베 총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회에는 오늘부터 일본에서 온 실사단 선발대가 의회의 분위기를 살피고 주요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참여센터 직원들이 우선 갑니다. 새벽 4시에 올라가면 한 10시에 도착하죠. 한 3시간 이상 의회를 돌면서 방문을 하는데요. 한인들은 내일 의사당에 모여 아베 총리가 태평양 전쟁 패전국이자 전범국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을 고발하고 의회 연설에 앞서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는 긴급 풀뿌리 로비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죠. 포트리타운이 한인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앞으로도 타운에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한인 채용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하는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타운 정부가 한인 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인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어제 포트리타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과 아멘드 포한 시의원, 포트리 한인의 임원 등이 참석해 새롭게 채용된 한인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된 직원은 포트리 클럽 오피스에 배정된 이수정 씨와 빌딩국 인스펙터에 채용된 최영준 씨입니다. 한인 분들이 영어를 많이 서투르시고 그리고 좀 한인 사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자 제가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타운홀이라는 게 조금 저희가 좀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일을 다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저도 뭐 많이 미흡하지만 많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뭐 언어 때문이나 아니면 그 빌딩 코드를 잘 몰라서 이렇게 그 바리에이션 먹고 그런 거나 뭐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좀 뭐 조금만 보탬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해드리고 리드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폴 윤 포트리 한인회장은 이번 한인 채용을 통해 포트리와 한인 사회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좋은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한테 좋고 그리고 Fort Lee community as a whole, it's better for Fort Lee. And one of my main goals is to have the Korean community participate more in being a part of Fort Lee. And I think today is a big step in that direction. 클럽 오피스에 채용된 이수정 씨는 라이센스 발급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빌딩 인스펙터에 채용된 최용준 씨는 건물 건축부터 관리까지
기준 법규를 따르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확대된 불체자 추방률 조치가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중단 명령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정부들이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26개 주에서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 등 15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가 계류 중인 루이지애나 제5연방항소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텍사스 연방지법의 중지 결정과 상관없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긴급 요청에 동참한 주정부는 뉴욕과 커네티컷,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메릴랜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일리노이,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 14개 주와 워싱턴 DC 등입니다. 이들 주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지 결정은 텍사스주에 하나거나 소송에 동참한 26개 주에만 해당된다며 다른 24개 주에서는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유명한 제5연방항소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경관 2명 피격 사건의 용의자가 기소됐습니다. 용의자는 경관을 조준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건 담당 검사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 14일 20살 제프리 윌리엄스를 체포하고 2건의 1급 폭행, 1건의 차량 내 총기 발포, 3건의 무장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당시 차를 타고 시위 현장을 지나다 차 안에서 총을 쐈지만 경관들을 조준 사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 총을 발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검찰은 윌리엄스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압수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탄창과 동일해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맥컬로크 카운티 검사는 윌리엄스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북부에 거주하는 윌리엄스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작물 소지 혐의로 보호관찰 중이었고 현재는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한편 시위대와 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은 제임스 놀즈 시장에게 사태 악화의 책임을 물고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뉴욕시에서 새로운 범죄 대응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샷스파터 시스템인데 총격이 발생한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경찰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윌리엄 브렌튼 시경국장은 총격 사건에 대비한 샷스파터 시스템을 16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샷스파터 시스템은 총격 사건이 일어날 경우 총격이 발생한 시간과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 측정하고 경찰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샷스파터가 수집하는 정보는 총격 횟수와 발생 위치, 그리고 총격 용의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총격했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하고 총격 후 이동 중인 방향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샷스파터 시스템으로 출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확한 위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레튼 국장은 샷스파터는 시경의 첨단 범죄 단속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은 물론 범죄 해결과 범인 검거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경은 이 시스템을 브롱스와 브루클린 등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선 브롱스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악덕 건물주 단속 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장 예산안에서 세입자 보호국의 운영 예산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16 회계연도 주상원 예산안이 지난 12일 통과됐지만 세입자 보호국 운영 예산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보호국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악덕 건물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에서 세입자 보호국의 예산이 제외된 것을 두고 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뉴욕시 렌트 안정법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지사와의 최종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정치적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주 상원 주택위원장 캐서린 영 상원 의원은 세입자 보호국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법적인 승인도 없이 수립했다며 그동안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뉴욕시의 선거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나 주 하원 의원은 법을 바꾸려는 노력과 행정부의 단속 노력을 차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을 관통하는 버겐카운티 경전철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연방 의원들이 주정부 차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북부 뉴저지 민주당 소속 정치인 10여 명은 버겐카운티 경전철 종착역 예정지인 잉그루드에서 회견을 열고 연방정부 지원금 확보 방안 등 예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로버트 메넨데즈와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과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의원 등도 참석하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버겐카운티 경전철 연장안은 허드슨 카운티 베이온부터 놀스버겐까지 운행되는 경전철을 버겐카운티 리치필드, 팰리세이즈 파크, 레오니아, 잉그루드 등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마련이 큰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은 지난주 뉴저지 트랜짓 사무총장을 만나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의원들은 잉그루드 병원까지 경전철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10억 달러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안전규정 위반으로 발급되는 티켓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차량 안전 인스펙션 제도가 없어진 후 안전 규정에 대한 순찰이 더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차량 안전 인스펙션이 없어진 지난 2010년 이후 안전규정 위반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향장치 관리 불량으로 티켓이 발급된 경우는 99,948건으로 지난 2009년보다 13.7% 증가했습니다. 차량 전면 유리에 난 금이나 흠집으로 티켓을 받는 경우도 지난해 7만 94건으로 2009년에 비해 39%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팀 프랑코 뉴저지주 교통경찰협회 회장은 안전 인스펙션이 없기 때문에 순찰대원들이 더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010년 8월 차량 안전 인스펙션 제도를 전국에서 26번째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서는 교통사고가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통계상으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6년간 연평균 582명으로 변함이 없었고 지난 2013년에는 오히려 사상 최소인 542명을 기록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위험하지만 보행 중에 한눈을 파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뉴욕시 보행자 중 절반가량은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보행자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뉴욕시립대 리맨 칼리지와 윌리엄 패터슨 대학의 합동연구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내 보행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행 중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한인타운 근처인 34가와 6번가, 7번가, 8번가, 그리고 42가와 6번가, 8번가가 보행자가 가장 많고 혼잡했으며 이 구역에서 걸으면서 딴짓을 하는 보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주위 차량을 신경 쓰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28%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수많은 보행자들이 매년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그중 대부분은 휴대전화와 관련된 보행자 사고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보행 중 문자를 하다가 당한 사고는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인터넷은 물론 SNS 많이들 이용하시죠. 자녀들이 인터넷에 너무 빠져서 학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중독일까요? 박시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서는 13세의 조카가 유일한 보호자인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모가 조카에게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혼을 낸 게 이유였습니다. 최근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정신장애로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임상심리학적인 접근과 해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센터 포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의 기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중독은 0.3%에서 많게는 38%까지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져 현재 많은 상담과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중독으로 분류되는 것일까? 일상 기능에 얼마나 저하가 생겼느냐. 그래서 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의 그 뭐 성적이랄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어디 한 군데에 좀 기능으로의 저하가 생겼다는 게 보이시면 부모님들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한인 가정상담소는 오는 4월 11일과 18일 2주에 걸쳐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 세미나를 갖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해 임상심리 상담가, 청소년 전문 카운셀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과 예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40명 제한이며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는 한인 가정상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제는 새로운 유해 경고식품으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설탕이 많은 음료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보드와 버스, 택시 등 샌프란시스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슈퍼바이저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수를 광고할 때 반드시 당뇨나 비만, 충치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문 부착을 법안으로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One 12-ounce can of soda has 10 teaspoons of sugar in it. So these drinks are a significant health problem, and we want to make sure people have full information about what the health risks are, and then people can make whatever choice they think is appropriate. 이에 대해 소다 생산업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음료수에 들어가는 설탕 함유량은 지난 20년 동안 37%나 감소했지만 당뇨병 환자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 유해 경고 사인 하나로 비만과 당뇨가 감소될 수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I think it would definitely help people see that maybe I should be more careful with what I'm putting in my body, what I'm consuming. I think people are well aware of like what sodas contain in them. I won't stop drinking soda. I mean, like at a party or something, I'll drink some like that.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해 11월 설탕 함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소다세 법안이 시민투표에 붙여졌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탕 경고문 부착은 시민투표 없이 진행돼 최소 5개월 내 시행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프랑스는 부모가 자녀를 엄하게 키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에게 처벌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이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식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년. 전화를 받던 엄마는 장난이 계속되자 아이에게 다가가 힘껏 따귀를 때립니다. 실수로 컵에 담긴 음료를 쏟은 아이의 엄마도 사정없이 딸의 얼굴에 손찌검을 합니다. 자녀를 때리지 말자는 프랑스의 공익 광고인데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로 프랑스 부모들은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On va dire régulièrement, mais on en met quand vraiment il en faut. Moi, je suis d'accord pour en mettre une petite, quoi. 그런데 최근 유럽의 최고 인권 감시 기구인 유럽형의회가 프랑스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가 어린이에 대한 폭력은 금지하면서도
부모의 자녀 체벌권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이 기회에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Ça a des effets dévastateurs sur l'estime de soi, sur les capacités cognitives, et cela rend les enfants beaucoup plus durs en fait. 하지만 체벌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양육 방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Il est arrivé que, et moi ça m'est arrivé de prendre de temps en temps une fessée. Je crois d'ailleurs que je l'ai retenue, pas comme un traumatisme, mais comme une limite qu'il fallait pas franchir. 이런 상황에서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까지 자녀에게 적절한 체벌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Ha senso della dignità. Deve punire, lo fa giusto e va avanti. 유럽 평의회 47개 회원국 가운데 어린이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스웨덴과 독일 등 22개국. 이번 유럽 평의회의 경고로 프랑스가 어린이 체벌 금지국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5년간 북한 국적자의 망명 신청을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무부의 2010년에서 14년도 망명 신청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미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1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망명 승인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2010년에는 5명, 2011년에는 8명이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미국 내 아이스크림 판매량 2위 업체인 블루벨 제품을 먹고 식중독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캔자스주 위치토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 5명이 텍사스 브레넘의 블루벨 유제품 제조 공장의 한 라인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증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어제 주 상원 본회의에서는 자동차 보험증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 하원 본회의에서도 유사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주 상원 본회의에서는 앱을 이용한 면허증 발급을 검토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5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생에 선발되면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해 학업하는 동안 생활비와 건강보험료, 어학연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단과 협조관계의 대학에 재학하면 등록금 면제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학사과정 30명, 석박사과정 50명 등을 선발하며 신청서는 4월 9일까지 거주국 주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